안녕하세요. 네일부 장관입니다. 오늘은 오은호 선생님, 하나고 선생님에 이어서 노우진 선생님의 아트를 보여드릴 건데요. 노우진 선생님은 평소에 본인이 많이 하시는 잉크를 사용한 뉘앙스 아트에 드라이 플라워를 사용해서 보여주셨어요. 굉장히 또 꿀팁을 얻어갈 만한 좋은 정보들 많이 알려주셨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지금 다른 선생님들은 디자인을 3가지씩 보여주셨고 노우지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아플의 팁 연장 방법, 그리고 잉크와 드라이 플라워를 사용한 아트, 그리고 파츠 올리는 방법, 이렇게 3가지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アプレは基本的に 노우지 선생님은 아플의 팁에 관해서는 이제 본인도 같이 콜라보해서 제품을 출시하고 있을 정도로 아플의 팁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데, 아플의 팁 베이직 코스 해가지고 디플로마가 나오는 그런 교육 과정이 있더라고요. 아플의 팁의 특징은 100% 젤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선 아세톤으로 오프를 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고요. 그리고 지금 연장한 다음에 그 스트레스 포인트에서 C커브를 만들기 위해서 그 힘을 줘서 꽉 누를 때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가운데 좀 하얀 색깔 선이 생길 수 있어요. 꽉 눌렀을 때. 근데 이제 이 제품은 소재 자체가 젤이다 보니까 그렇게 흰 선이 생길 정도로 금이 가거나 하는 일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유연성이 있으면서도 굉장히 강도도 좋은 게 이 팁의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플라스틱 팁 같은 경우에는 큐티클 라인에서 한 1, 2mm 정도 띄어서 중간부터 거리를 조금 두고 붙이는 게 일반적인 방식인데, 이 아플의 팁 같은 경우에는 단사를 갈지 않아도 될 정도로 끝이 얄쌍하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큐티클 라인에 놓고 그대로 연장을 진행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 단축에도 굉장히 도움이 돼서 이런 여러 가지 특징이 아플의 팁의 장점이기도 하고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플의 팁 같은 경우에는 지금 0부터 9까지 숫자가 표시되어 있고 0이 가장 큰 사이즈, 9가 이제 새끼손가락 정도에 사용하는 가장 작은 사이즈인데 지금은 1.5, 2.5 이런 식으로 중간 사이즈도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もうずっとソフトジェルで 팁 연장하기 전에 반드시 샌딩할 때 스폰지 정도가 아닌 180 이상의 조금 더 거친 파일을 사용해서 샌딩을 해두어야 끝부분이 연장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무게가 걸리잖아요. 그때 손톱 부분에서 이 무게를 지탱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로 이 안쪽이 단단하게 붙어야 되기 때문에 제품도 중요하지만 샌딩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팁 고를 때에는 어느 한쪽에다가 정확하게 끝까지 놓으신 상태에서 꽉 잡고 나머지 손톱을 완벽하게 감싸고 있는지, 끝까지 그 팁이 왔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끝에까지 팁이 꽉 차 있을 때 다룰 자신이 없어서 조금 더 작은 걸 선택하시는 선생님들 가끔 계시거든요. 그거는 팁이 손톱과 분리되는 또 원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석으로 팁을 고르는 방법은 손톱 사이즈 전체에 팁이 완전히 감싸지는 정도로 꽉꽉 찬 사이즈를 고르셔야 되고, 플라스틱일 경우에는 그걸 다룰 때 너무 딱딱하니까 조금 더 작은 거 골라서 끝을 샌딩이나 파일로 조절하는 식의 방식을 많이 쓰시는데, 그것보다는 완벽하게 팁으로 감싼 상태에서 핀치를 넣어서 그 팁이 손톱 전체를 완전히 꽉 잡고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게 중요해요. 아프레 팁으로 연장을 하실 때에는 프라이머 같은 거는 다른 브랜드 거 쓰셔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가능하시면 아프레에서 나온 제품들을 다 가지고 사용하시는 게 제일 좋긴 좋고요. 그 중에 가장 이거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거는 이 골드 컬러로 돼 있는 익스텐션 젤이 따로 있어요. 요거는 젤이랑 이 제품이 반드시 만나야 그 유지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은 같이 꼭 사용하셔야 됩니다. 익스텐션 젤을 바르실 때는 큐티클 라인이나 옆에 사이드 라인까지 싹 다 바르는 게 아니라 중앙에만 아주 얇게 발라놓는 거다 보니까 이거를 하나 바르고 굳히고 하는 게 아니라 10개 다 연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5개 손톱에다가 익스텐션 젤을 다 중앙 부분만 비슷하게 발라 놓으신 상태에서 젤 안쪽에 매끈한 면을 약간 살짝 녹여주는 게 필요한데, 젤 엑스프레스라는 그 액이 따로 판매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액을 팁 안쪽에다가 발라주고 그 다음에 익스텐션 젤을 써서 젤을 묻히고 얹어주는 방식이거든요. 가능하면 아프레에서 나온 모든 제품을 다 준비한 상태로 팁 연장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 팁 안쪽에 발라주는 요 은색 제품, 그 다음에 중간에 내 손톱과 팁을 이어주는 익스텐션 젤, 그거는 같은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손톱이 샌딩된 상태에서 익스텐션 젤을 바르고 30초 굳혀놓은 상태고요. 팁 안쪽 면을 매끈한 걸 없애준 상태로 익스텐션 젤을 3분의 1, 그러니까 손톱에 넣을 그 분량의 3분의 2 정도까지만 바르고 내 손톱 익스텐션 젤, 그 다음에 익스텐션 젤이 발라있는 팁, 그 다음에 팁에 있는 그 젤, 이렇게 4단계로 얹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한 강도도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다 젤 성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유연성도 있는 거죠. 젤 연장을 하실 때 보통 이렇게 내 손톱이 있으면 팁을 이렇게 평행하게 갖다 놓고 끝에다 놓은 상태로 살짝 이렇게 밀면서 들어가는 방식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붙이실 때 이렇게 평행하게 놓고 미는 방식이 아니라 그 큐티클 라인부터 딱 찍어 놓은 상태로 눌러주시는 느낌으로 얹혀주는 건데, 이거 내보내도 되나? 연장하실 때는 너무 급하게 라이트를 쏴야 된다는 의식을 버리고 천천히 팁을 갖다 대고 젤 자체가 알아서 쭉 퍼질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주면서 어느 정도 젤이 퍼졌을 때 반대손 엄지로 눌러주시면서 젤이 흘러 들어가는 거를, 퍼지는 거를 기다리면서 살짝 눌러주는 거죠. 손톱 전체에 거품이나 기포가 하나도 생기지 않은 상태에서 젤이 다 도포가 됐을 때 핀큐어 쏴주시고, 엄지로 잡고 있던 부분은 아직 젤이 제대로 굳지 않았으니까 엄지를 천천히 제거해가면서 핀큐어를 같이 계속 쏴주는 거예요. 특히 큐티클 요 사이드 부분에 젤이 부족하지 않은지를 확인 꼭 하시는 게 좋은데 나중에 그걸 복구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팁에다가 바르고 얹고 누를 때부터 그걸 계산해가면서 움직이셔야 돼요. 팁을 얹은 다음에는 큐티클이랑 사이드 부분에 혹시라도 이제 젤이 조금 이렇게 올라온 부분이나 그리고 젤이 넘치지 않았더라도 라인은 한번 정리하고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연장해서 큐티클 라인 한번 정리하셨으면 길이 조절하고 사이드 부분도 조율해 놓으시고요. 본인이 원하는 형태보다 조금 더 얄쌍하게 잡아 두시는 게 좋아요. 위에 계속 젤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스러미를 제거할 때는 앞쪽에서 보지 마시고 반드시 뒤집어서 내 눈으로 거스러미가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스폰지를 털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스퀘어 오프를 할 경우에 그 오프 부분을 굴릴 때에는 파일로 하게 되면 지금 이게 젤 소재의 팁이다 보니까 너무 많이 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파일을 쓰지 말고 스폰지를 사용해서 사이드 부분만 살짝 거스러미 제거하면서 그때 가볍게 굴려주시는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석젤을 먼저 도포한 다음에 그 은박을 쓰려고 하시는데요. 세미나에서 가장 좋은 팁이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인데, 은박이나 금박을 사용하실 때는 베이스 젤을 사용해 보라고 지금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으로는 클리어 젤이나 혹은 탑젤 같은 걸로 은박을 도포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베이스 젤은 손톱 자체에 처음에 그 밀착력을 높여주기 위한 젤이다 보니까 이 은박도 완전히 쫙 달라붙게 만들기 위해서 다른 젤보다는 베이스 젤이 더 도포하기 쉽다, 그 말씀을 하셔서 이건 정말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잉크 아트 하실 때에는 여러 개의 컬러를 같이 사용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 열어가면서 하다 보면 이미 첫 번째 발랐던 잉크가 말라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한 3가지, 뭐 지금 선생님 2가지 쓰셨는데 2-3가지 잉크를 같이 쓰겠다 할 때는 그 잉크를 미리 다 열어두셔야 돼요. 열어둔 상태로 첫 번째 거 바르고 그 위에 바로 두 번째 거 바르고 세 번째 거 도포하고, 그렇지 않고 그 사이에 열고 닫고를 반복하다 보면 첫 번째 잉크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원하는 아트를 할 수 없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2-3개의 컬러를 한 다음에 믹스할 때 사실 아세톤이나 뭐 에탄올 둘 다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아세톤 같은 걸로 하다 보면은 그 붓이 금방 상해요. 그래서 사실 아세톤을 쓰는 것보다는 투명하게 나오는 잉크가 있거든요. 잉크를 그 펼쳐주는, 서로 믹스해주는 그 제품을 따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지난번 그 잉크 아트 편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골드 잉크를 조금씩 사용하시게 되면 칼라 잉크와 섞이면서 좀 옷이나 액세서리 이런 거 할 때도 좀 매칭하기 쉬워진달까요? 그러니까 지금 은박을 깔고 포인트는 골드 잉크를 넣었기 때문에 그런 믹싱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굉장히 아트의 퀄리티를 높여주는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오노 선생님도 화이트 시럽젤을 많이 사용하셨잖아요. 노지 선생님도 역시 화이트 시럽젤을 동일하게 사용하시더라고요. 화이트 잉크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화이트 시럽젤을 사용하다 보면 잉크가 가지고 있는 조금 그 강하고 거칠다 하는 그런 느낌을 굉장히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다들 화이트 시럽젤 진짜 많이 사용하신다라는 것도 봤고, 또 하나는 두 가지 아트를 중지와 약지에 동시에 하고 있는데 한쪽은 자석젤을 먼저 올리고 잉크를 한 다음에 화이트 시럽젤을 깔았고요. 반대쪽에는 은박을 붙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위에다가 화이트 시럽젤 바르고 잉크를 얹었어요.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지금 순서를 조금 바꾸면서 했는데 그 방법을 쓰시다 보면 발색이 되거나 보여지는 느낌이 조금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각 손가락마다 그 아트의 컬러나 강도나 이런 게 조금 조율이 되는 거죠. 마지막에는 이제 수은젤을 사용해서 라인을 조금 넣어줬고, 한쪽은 일부러 마그넷 그 자석젤이나 수은젤을 넣지 않은 상태로 조금 맑은 느낌으로 표현을 해둔 상태예요. 자, 여기까지는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다음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였어요. 오늘 주제가 플라워 아트이다 보니까 드라이 플라워를 사용해서 이 위에다가 드라이 플라워를 넣어가는데요. 지금 사용할 꽃은 압착된 그 꽃이 아니라 꽃 자체를 말리는 상태의 꽃이다 보니까 약간 입체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꽃을 손톱에다 얹어서 사실은 납작하게 어떻게 저걸 붙이지?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방법이 있었더라고요. 짜잔! 랩을 꺼내시더라고요. 랩? 했거든요. 근데 이 방법은 그 입체감 있는 꽃을 붙일 때 굉장히 많이 쓰는 방법이래요. 랩을 꺼내서 그 울퉁불퉁 나와 있는 꽃 위에다가 작게 놓고 랩을 당긴 상태에서 램프로 붙이는 거예요. 와, 이 방법 대박이다 했어요. 랩 쓰실 때에는 꽃이 들어가기 때문에 탑젤을 바르고서 꽃 놓고 랩으로 눌러주시는데요. 그때 그 탑젤이 노나이프나 부드러운 소프트젤 계열 말고 아주 단단한 하드젤 계열을 쓰시는 게 그 랩에 탑젤이 묻어 나오지 않아요. 마지막에 에탄올로 미경화 젤을 닦아낸 다음에 다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집어서 이 안쪽 코팅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쪽은 논 와이프 탑젤로다가 미경화가 남지 않게 코팅을 해줘라. 오, 좋은 생각이다까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감동이었다라는 부분이 뭐였냐면 네일리스트 같은 경우에는 연장을 했어요. 그럼 저는 아세톤하고 에탄올을 항상 만지잖아요. 그럼 아세톤 만지고 하다 보면은 제 연장 팁이 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광이 죽는다는 거죠. 그 생각 아예 저는 못했는데 뒤집어서 논와이프로 안쪽까지도 코팅을 해주라는 얘기가 그 제일 큰 이유는 네일리스트일 경우에는 아세톤을 쓰기 때문에 안쪽에서부터 녹을 수 있고 광이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간호사나 소독을 많이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 또한 해당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뒤집어서 논와이프로 안쪽까지 코팅하는 게 꿀팁입니다. 그 다음에 몰드를 이용해서 그 파츠를 직접 만드는 걸 좀 보여주셨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표면에 보여지는 광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논와이프를 사용해서 먼저 안쪽을 발라주시고요. 굳이 여기에는 그 비싼 젤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노지 선생님은 레진을 사용하시는데 하드 계열의 하드젤과 성분이 비슷한 좀 단단한 레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레진을 먼저 짜고 그 안에다가 드라이 플라워, 그 다음에 글리터 원하시는 글리터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 레진, 투명한 레진에다가 꽃을 넣고 굳히셨는데 저 정도로는 뭔가 좀 임팩이 없겠다, 잉크를 쓰시려나 생각을 했는데 잉크 아니고 시럽 계열의 젤을 쓰더라고요. 한 번 더 레진을 덮어서 굳히고 꺼내서 파츠로 사용하면 됩니다.
처음에 파츠 올리는 방법은 아크릴을 사용하시더라고요. 아크릴을 사용해서 파츠 놓고 사이사이에 계속 아크릴을 메꿔가는 방식으로 하셨어요. 파츠가 걸릴 만한 부분들은 그 아크릴로 메꿔가면서 그 사이사이를 또 다른 파츠로 메꾸는 방식을 사용하시고, 그리고 브리용이나 스타츠를 놓을 때에는 아크릴 말고 농와이프 라이너를 사용해서 얹고, 그리고 마지막에 파츠 그 사이드 부분은 그 라이너로 한 번 더 감싸주는 방식으로 코팅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아크릴로 파츠랑 파츠 사이에 약간 빈 공간이 있다면 채워주시는데, 아크릴로 그 파츠를 얹었을 때 장점은 아크릴은 살짝살짝 움직이면서 조금 더 조율할 수 있는 폭이 있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편하고 찐덕찐덕 묻어가면서 하지 않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오프할 때 젤로 코팅한 것보다 훨씬 더 편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실제 아크릴로 파츠를 얹었을 때는 오히려 저는 젤로 얹었을 때보다 훨씬 더 단단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아크릴을 많은 샵에서 사용하지 않는 편이지만 파츠를 얹는 용도로는 꼭 하나 따로 두고 사용하시는 거 추천합니다. 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かわいい。今日は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今日のセミナーは関東からちょっと大阪からすごい離れたところから有名な先生をちょっとお招きしてコラボセミナーという形でさ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も、定期的にこういう感じで日本の有名な先生たちと集まってセミナーを企画してしていってるんですけども、韓国でもまた機会があれば日本の네일をどんどん広めていきたいなと思います。 지금까지 노우지 선생님의 세미나 재밌게 보셨을까요? 혹시 한국에서도 이런 세미나를 보고 싶으시다 하는 분들 계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네일부 장관을 통해서 훌륭한 선생님들 모시고 세미나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미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조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